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학기 때 현재 완료랑 수동태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분사라는 새로운 동사 활용 형태를 한번 배워보게 될 건데요. 분사의 정의부터 형태, 그리고 분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을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가 뭔지 한번 이 단어를 통해서 먼저 추측해 볼게요. Please, 누군가를 기쁘게 하다. Surprise, 놀라게 하다. Eat, 먹다. Draw, 그리다 라는 이런 동사가 있죠. 여기에다가 ed나 d 이런 걸 붙이면 과거 분사가 되고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가 되는데 이 뜻을 한번 보세요. Pleased는 기쁜, Surprised는 놀란, Eat는 먹힌, Draw는 그려진, Pleasing 기쁘게 하는, Surprising 놀라게 하는, Eating 먹고 있는, Drawing 그리고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분사라는 건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적혀 있듯이 나눌 분, 말씀사라는 걸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영어용어로는 participle인데 part가 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분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일단 뭔가 ed나 ing를 붙이기 전에 기본 형태는 동사죠. 그런데 동사의 형태를 이리저리 바꾸니까 이게 동사로만 쓰인 게 아니라 어떤 품사로도 쓰였죠. 그렇죠. 동사와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분사라 함은 동사에다가 형태를 바꿔서 동사처럼 쓸 수도 있고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게 하는 게 그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모양을 만드는 건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현재 분사는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는 ed나 d가 붙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형은 보통 e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e로 끝나면 d만 붙이고요. 차라리 그런 약간의 변형이면 다행인데 또 밑에 주의사항이 있죠. 일부 동사는 불규칙한 과거분사 형태를 지닌다. 예를 들어 eaten, drawn, come, cut 이런 것처럼. 그래서 현재 완료할 때 1학기 때 제가 그 여러 가지 동사 불규칙 변화,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묶어서 외울 수 있게 표를 드렸었잖아요. 이번에도 그거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좀 암기도 하시고 수행평가 때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할 거니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사의 아까 정의가 동사가 형태를 바꾸면 동사처럼 쓸 수도 있고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먼저 동사적인 특징을 볼게요. 자, 우리가 동사라 함은 대표적인 특징은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함과 동시에 목적어를 필요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have 더하기 과거분사 하면 그거죠.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죠. 여기 예문을 봅시다. I have drawn that mountain for a week. 나는 저 산을 일주일 동안 그려왔다. 이렇게 mountain이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요. She has already finished her homework. 이렇게 finished라는 과거분사가 homework라는 목적어로 가져서 이렇게 동사적인 특징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be 더하기 과거분사는 수동태였죠. 많은 사과들이 길러집니다. 나의 아버지에 의해. 이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나에 의해. 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진다라고 이렇게 좀 오타를 내놨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 과거분사가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동사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현재 분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현재 진행형 있죠. 그게 사실은 분사예요. 나의 남동생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동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이번 단원에서 이렇게 분사를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야의 형용사적 특징을 보기 위해서 이 단원에는 분사를 그래머 포인트로 잡아놨거든요. 자, 우리가 형용사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 놨는데요. 보어,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려고 쓰이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볼게요. 자, 비동사, seem, feel 같은 동사 뒤에 오는 것들은 다 주격 보어거든요.
그래서 she was amazed at the beautiful view 라고 그녀는 아름다운 경치에 놀랐다. 그러니까 놀란 사람은 그녀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분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주어의 상태를 보어 자리에서 서술해주고 있는 거죠. Your idea is really amazing. 너의 생각은 참 놀랍게 하는구나. 이렇게 amazing이라는 현재분사가 your idea라는 주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서술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녀는 amazed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놀람을 느낀 거죠. 주어가. 그런데 amazing인 현재분사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놀란 걸 느낄 수 없잖아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에서는요. 이 과거분사는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것, 그 다음 현재분사는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유발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문으로 한번 더 복습해 볼게요. I'm so excited about my trip to England. 나는 영국으로의 여행이 정말 들뜬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설렘을 느끼는 거죠. This party is exciting. 이 파티는 정말 신이 난다, 들뜬다. 파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들뜨는 감정, 신나는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 파티가 다른 사람을 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있죠.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 ing는 다른 사람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감정을 유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 완료의 경우는 이 주어가 감정을 느낀다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요 두 개의 차이가 좀 이렇게 잘 구분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게 자주 등장하는 감정을 제가 좀 거의 표에 정리해 놨죠. 왼쪽에 있는 ed는 감정을 누군가가 느끼는 거고요. ing는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가 원래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죠. pleased는 기쁨을 느끼는, pleasing을 기쁘게 하는, excite 짜릿하게 하다, 신나게 하다인데 excited는 신나는, exciting은 신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의미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 단어들을 보시면서 외우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조금 심화된 내용으로는 요거, 이 감정을 나타내는 과거분사는요, be surprised 라는 말은 주어가 놀랐다라는 뜻이죠. 근데 뭐에 놀랐는지 그 놀라게 만든 원인을 적을 때는요, 이런 특별한 전치사를 쓰는데 이게 분사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써야 되는 전치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 법한 거 이것도 제가 많이 적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외우시면 돼요. Be surprised at, be satisfied with, be shocked at, be scared of, be worried about, be interested in,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병원에 따라서는 좀 외워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거를 과거분사로 썼을 때는 주어 자리에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고 그 감정을 유발했는 걸 또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동사마다, 분사마다 독특한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사를 형용사적으로 쓸 때 두 번째 특징이 명사를 꾸며줄 때의 경우를 봅시다. Throw away these broken toys. 자, 장난감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깨부술 수 없죠. 근데 다른 거에 의해서 부서질 수는 있지. 그래서 이 부서진 장난감 좀 버려라 할 때는 과거분사인 broken을 쓰고요. I made a singing robot. 나는 노래하는 로봇을 만들었다. 로봇이 특정 명령에 따라 이렇게 노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노래하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지 노래를 듣는 로봇을 만들 이유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singing, 로봇이 노래를 하는 거니까 singing, 현재 완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don't stick to the finished project.
끝나버린 프로젝트에 집착하지 마라. 그렇죠. 아직 안 끝나고 진행 중인 건 프로젝트면 우리가 집착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끝나버린 거에 집착을 하면 안 되죠. 이때는 과거분사가 완료의 형태로 쓰였고요. Look at this sleeping baby. 이 아기가 지금 자고 있을 때, 야, 저 자는 애기 봐, 그러지. 이미 잠 다 깨서 막 울고 있는데 자는 애기 좀 봐, 이렇게 안 하죠. 이건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를 정리해 보면요. 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현재 완료가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 완료는 수동, 당하는 것 혹은 완료, 이미 끝나버린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마 현재 완료나 수동태 할 때 이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각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미리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분사라는 거는 동사에다가 특정한 형태를 붙여서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처럼 이렇게 그때그때 특징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고요. ing를 붙이는 게 현재 분사, ed를 붙이는 게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는 일부 불규칙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 주요한 특징은 현재 완료는 능동, 진행의 의미를 대체로 가지고 있고 과거 완료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대체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론을 정리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 관련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